당뇨 판정을 받았거나 당뇨 전 단계인 분들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혈당이 오를까봐 걱정이 많이 되시죠?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지도 못하고 늘 불안하실 텐데요. 저도 당뇨가 생겨서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매일 싱거운 반찬에 잡곡밥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당뇨로 늘 힘겨운 싸움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의외로 혈당을 올리지 않는 음식 5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영상 보시면서 혈당과 건강을 모두 지켜주는 건강 정보를 빠짐없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닭고기입니다. 미국 당뇨병 협회에서는 당뇨 환자에게 살코기를 포함한 기름기 없는 단백질을 권장합니다. 몸에 근육이 많을수록 혈액 속에 당 대사를 촉진하기 때문에 당뇨에는 단백질을 매일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닭고기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은 적어 당뇨인에게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닭고기는 당뇨 예방에도 특히 좋은데요.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아주대학교 연구에서 당뇨가 없는 50세 이상 남성이 닭고기를 주 1회 섭취했을 때 한 달에 한 번 먹거나 아주 가끔 먹는 남성들보다 인슐린 저항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면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닭고기에 들어있는 아르기닌은 식후 혈당이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아르기닌은 닭가슴살에 가장 많으므로 이 부분을 주로 드셔주시면 좋습니다. 같은 닭고기라도 조리 방법이 중요합니다. 닭고기를 기름에 조리하면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므로 굽거나 튀기는 대신 물에 삶거나 쪄서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닭은 껍질 밑에 지방이 많기 때문에 껍질은 벗기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백숙이나 삼계탕도 좋은데요. 삼계탕에 들어있는 찹쌀은 혈당 지수가 높으므로 덜어내고 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음식은 녹두입니다. 당뇨에 걸리면 밥부터 현미밥으로 바꿀 정도로 현미밥이 당뇨인에게 좋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녹두가 당뇨에 좋다는 것은 의외로 모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부산대학교 연구진이 당뇨에 걸린 흰쥐에게 식사에 녹두를 5% 섞어 먹였더니 혈당과 총 콜레스테롤 농도가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나쁜 콜레스테롤이라는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질 인지질의 농도도 감소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은 높아져 녹두가 당뇨인의 혈당 유지에 전반적으로 좋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한 방송에서도 현미와 녹두 귀리를 넣어 지은 밥을 먹고 당뇨를 극복했다는 의사의 사례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녹두는 몸에 노폐물을 빼주는 해독 음식으로도 유명한데요. 혈당 지수가 37로 현미보다 낮고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매우 풍부합니다. 특히 칼슘인 철, 칼륨은 소고기보다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녹두의 효능은 껍질에 집중되어 있으니 되도록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미리 불려두었다가 밥에 조금씩 넣어 드시면 간편하게 꾸준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녹두는 차가운 성질이므로 몸이 냉하거나 설사가 잦은 분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땅콩입니다. 고소하고 맛있는 땅콩은 당뇨인에게도 특히 좋은 간식입니다. 땅콩은 탄수화물이 적고 단백질 함량이 높으며 혈당 지수가 13, 혈당 부하 지수가 1로 아주 낮아서 혈당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적은 양만 먹어도 포만감이 오래가서 체중 조절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먹으면 안 됩니다. 땅콩의 하루 권장량은 30g으로 15알에서 20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땅콩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한데요. 마그네슘은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주고 혈당을 낮춰주고 땅콩은 좋은 지방이 풍부해 심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땅콩에 있는 아미노산 L아르기닌이라는 물질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혈관 기능을 향상시켜줍니다. 다만 땅콩을 드실 때는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를 주의하셔야 해요. 구운 땅콩 제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검출되어서 식약처에서 회수했던 일도 있었죠. 아플라톡신은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독소로 기준치를 넘게 섭취하면 간의 독성을 일으켜 간암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아플라톡신은 눈으로 구별할 수 없으니 애초에 곰팡이가 생기지 않게 보관해야 합니다. 땅콩을 겉껍질째로 잘 말린 뒤에 서늘한 곳에 보관해서 조금씩 꺼내 드시거나 겉껍질을 닦은 뒤에 밀폐 용기에 담아 냉동 보관하면서 필요한 만큼 꺼내 냉장실에 두고 드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오래된 땅콩은 아플라톡신이 있을 위험이 있으므로 냄새를 맡았을 때 묵은내가 난다면 섭취하지 마세요. 또한 시중의 땅콩 제품은 소금과 설탕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으니 조미되지 않은 땅콩을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딸기와 같은 베리류입니다. 당뇨인은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좋은데요.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이라도 한 번에 많이 먹게 되면 혈당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혈당 지수가 55 이하면 낮은 편인데요. 딸기와 같은 베리류는 혈당 모두가 41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하루에 딸기 7개를 적정량으로 제시했습니다. 당뇨라고 해서 혈당 걱정에 무조건 과일을 피할 필요는 없는데요. 과일에는 혈당 수치 관리에 도움을 주는 식이섬유와 항산화,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당뇨병 협회는 딸기 외에도 블루베리, 사과, 아보카도, 체리, 대복숭아 등의 과일도 권장했습니다. 다만 다른 탄수화물 음식과 함께 먹으면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식후 2시간이 지나서 과일만 단독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을 갈거나 즙을 내면 섬유소가 줄어들어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으니 생과를 직접 드셔주세요. 다섯 번째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맛도 덜하고 다소 뻑뻑한 편이지만 건강에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릭 요거트는 우유를 농축한 뒤 유산균을 넣어 발효한 식품으로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해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농축 발효 과정에서 유당이 일부 제거되므로 일반 요거트보다 탄수화물이 적고 단백질, 칼슘 등 주요 영양소가 2배 이상 많아 당뇨인에게 특히 좋습니다. 과거 한 방송에서는 직접 그릭 요거트를 하루 2번씩 2주간 섭취한 뒤에 혈당이 실험 전 97에서 88로 줄었던 모습을 방영한 적도 있습니다. 당시 그릭 요거트를 먹은 뒤에 장속 유산균인 스트랩토코쿠스가 12배나 상승해 장내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고 합니다. 시중에서 그릭 요거트를 고르실 때에는 설탕이나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은 제품으로 꼭 선택해주세요. 지금까지 의외로 혈당을 올리지 않는 5가지 음식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혈당 반응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 음식 섭취 후에는 실제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혈당을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만 보내시길 바랍니다.